네, 안녕하세요.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는 프로 정형외과 원장 장석환입니다. 예, 어깨 팔꿈치 중점으로 하는 병원이고요. 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팔꿈치 관절염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준비해 봤습니다. 가끔 팔꿈치 관절염인데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내시다가 다른 증상으로 이제 팔꿈치 관절염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손이 아파 가지고 손이 저리거나 이제 힘이 약해졌는데 이렇게 자세히 검사를 해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 팔꿈치 관절염 때문에 손이 아프게 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팔꿈치 관절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왜 팔꿈치 관절염 때문에 손이 아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우리 그 관절염 하면은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, 골관절염을 얘기하는데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퇴행성 골관절염 내용입니다. 보통 이제 염증성,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서는 좀 제외시키고 흔히 얘기하는 골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보통 골관절염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하중에 실리는 이런 무릎이나 고관절 또는 척추뼈 뭐 등등 계속 이제 하중을 싣고 살다 보니까 이 연골이 노화되고 닳고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관절염 하면은 하중이 실리는 하지에 좀 많이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. 상지는 좀 우리가 물구나무 서서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요. 그렇지만 이제 팔꿈치 관절염이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이 팔꿈치 관절염은 이제 하나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상완골, 척골, 요골 이 세 뼈로 이루어져 있는 좀 복잡한 구조물의 관절입니다. 이 상완골과 척골은 이제 경척관절이라 그래서 우리 힌지 조인트 같이 그런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골하고 상완골은 절구관절 해가지고 이 소켓 안에 공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관절입니다. 상완골이 이제 공이 되고 요게 좀 소켓가 되는 거겠죠. 그다음에 이제 회전관절, 요골과 척골 사이에도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우리가 회전이 되니까 요 동작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. 그런 식으로 관절이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경척관절이라고 하는 척골과 상완골이 맞닿는 이 관절은 딱 거의 그 빈틈없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흔들림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그렇게 관절염이 자연스럽게 생기기가 쉽지는 않은 관절입니다. 근데 우리가 다른 관절, 예를 들어 우리 어깨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있는 힘줄과 인대로 잡혀져 있고 무릎도 마찬가지로 양측에 이제 측부인대와 십자인대로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절들은 만약에 인대나 힘줄이 손상이 되면은 이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관절염이 생기기가 참 쉬운데 이 팔꿈치 관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안정성으로 이제 생기는 것보다 생길 확률이 좀 더 적습니다. 그런데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팔꿈치 관절염은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보통 관절염 하면은 무릎이나 고관절 아니면 뭐 척추 요런 데 이제 어 좀 잘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팔꿈치 관절염은 좀 드뭅니다. 보통 우리가 관절염에서 한 1%에서 2% 정도라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. 그 정도로 이제 팔꿈치 관절염 자체가 이 관절염은 토탈로 총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. 팔꿈치 관절염의 원인은 물론 노화, 나이가 들면서 이 손상이 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특징적으로 상지를 좀 많이 쓰는 이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좀 잘 생깁니다.
그러다 보니 이제 남성분들한테도 좀 더 월등히 많은데요. 그래서 뭐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뭐 이런 팔꿈치에 부담이 가는 운동을 했다든지 육체 노동을 했다든지 하면은 이 30-40 대에도 슬슬 이제 관절염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팔꿈치에 부담이 갈 수 있는 하중이 실릴 수 있는 이런 권투, 복싱 같은 운동이라든지 뭐 레슬링이나 유도 같은 운동도 팔꿈치 관절염이 좀 잘 생길 수 있는 나이 들어서 어 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야구 선수들 특히 이제 유소년 야구 선수들에서도 아직 성장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벌써 연골이 좀 탈락이 돼 있고 깨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런 경우 이게 투구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점차 이 뼈가 자라면서 이제 관절염 소견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. 이러한 것들이 좀 원인이 선행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든다고 해서 노화 현상으로 우리 주름살처럼 이제 팔꿈치에 누구나 다 관절염이 생기는 건 아니고 요런 운동이나 육체 노동을 하신 분들한테 좀 잘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관절염이 요런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게 되는데요. 팔꿈치 관절염도 사실은 우리 무릎과 다른 이 하중이 실리는 관절염처럼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상완골과 손끝 팔과 손끝을 이어주는 그런 관절이다 보니까 일상생활할 때 굉장히 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이런 팔을 뻗어서 하는 모든 운동들 그리고 또 팔을 뻗어서 하는 이런 취미 생활들 뭐 낚시라든지 아니면 뭐 테니스나 탁구라든지 요런 것들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팔꿈치 관절염 자체가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잘 생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팔꿈치 관절염도 상당히 이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팔꿈치 관절염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. 질문을 봄비님 받겠습니다. 봄비님 안녕하세요. 저는 40세 주부고 집안일만 하고 따로 운동하는 건 없습니다. 그런데 점점 팔이 아파지더니 이제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기도 힘들고 통증이 손까지 내려가요. 저도 팔꿈치 관절염인가요? 예. 제목 보고 바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.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팔꿈치 관절염이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40 세시고 주부시고 뭐 따로 크게 운동하시는 건 없으시고 여성분이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 팔꿈치 관절염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팔꿈치 통증하면은 가장 흔한 원인은 어 내측 상과염 또는 외측 상과염이거든요. 외측 상과염이 좀 더 많고요. 근데 이제 팔꿈치 관절염과 초기에는 증상이 좀 유사할 수 있어 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특징적으로 외측 상과염은 이 바깥쪽에 뼈가 이제 튀어나온 부위에 거기에 이제 누르면 압통이 좀 심한 게 그게 좀 특징이고 내측 상가하면은 반대로 요 안쪽에 이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 누르면 이제 압통이 심한 게 좀 특징입니다. 고거는 이제 뼈와 연골 자체의 병이라기보다는 그 힘줄이 뼈하고 만나는 고 지점에 힘줄의 병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힘줄에 염증이 쌓이고 뭐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누적되고 하다 보면은 그 힘줄을 쓰려고 할 때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딱 세수를 하려고 하거나 이제 그 힘줄을 사용하는 동작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게 좀 특징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아마도 내측 상과염이실 것 같은데 이 내측 상과염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부릴 때 특히 이제 뭐 세수를 하거나 뭐 머리를 감으려고 하거나 그럴 때 이제 통증이 좀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팔꿈치를 많이 써서 생긴 건 아니고 손과 이 힘줄들, 근육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인데 팔꿈치 관절염보다는 이 내측 상과염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.
그리고 NJC님, 팔꿈치 척골 신경 아탈구인 것 같은데 손이 저리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증상은 따로 없습니다. 이게 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아탈구가 있어도 평생 증상 못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? 그리고 증상이 딱히 없는 것 같으면 팔을 쓰는 헬스 운동해도 괜찮을까요? 네, 좋은 질문이십니다. 지금 이 질문하시는 분처럼 본인이 척골 신경 아탈구인 거를 아시는 분들도 있어도 아시는 분들도 흔치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아탈구가 되더라도 그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뜻인데요. 우리 척골신경이 특이하게 이 상완골에서 앞에 있다가 갑자기 이 내측에선 뒤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앞으로 나오거든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요 뒤쪽에 우리 척골관 이라고 하는 요 터널을 좀 지나가게 되는데 요 터널에는 인대가 요만한 인대가 이렇게 좀 잡아주게 됩니다. 근데 원래 그 선천적으로 좀 인대가 느슨하거나 유연하신 분들이 고인대마저도 좀 느슨하고 유연하다 보니까 척골신경이 고기에 있지 못하고 좀 빠져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. 특히 이제 필 때는 모르다가 구부릴 때 이게 쏙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척골신경 아탈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유연성이 좀 있는 생활을 계속 좀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 없이 좀 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도 증상만 없으면은 그냥 무시하고 지내도 되는데 이게 가끔 그런 아탈구와 동반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. 고럴 때는 좀 치료하기가 쪼끔 골치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. 한 10%인가 20%의 경우에 그런 척골신경 아탈구가 있고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척골신경에 직접 닿지 않는 그런 운동에 준해서 뭐 헬스나 이런 운동을 하는 거는 뭐 문제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다음에 계속 쪼끔 더 강의하다가 또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 무릎 관절염이 좀 대표적이다 보니까 요거를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.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는 요렇게 무릎 우리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연골이 닳고 낡고 좀 손상이 누적이 되다가 생기는 관절염이다 보니까 나중에 엑스레이를 보면은 그 연골이 있는 부위가 닳고 없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할 때 보면은 연골이 하나도 없고 뼈가 노출이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절염인데 이 정도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관절을 치환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. 근데 팔꿈치 관절염은 요런 관절염과는 쪼끔 다른 게 연골이 좀 살아 있어요. 연골 손상이 없는 건 아닌데 있긴 있지만은 무릎 관절염처럼 다 망가져 있고 다 닳아 있고 없고 뭐 그렇지 않고 대부분 연골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좀 웃기죠. 원래는 이제 관절염이라는 거는 연골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관절염이 맞긴 한데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뭐 없다는 뜻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어떤 원인이든 간에 연골 손상이 약간은 있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이런 뼈들이 주변에 자라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더 도드라지는 그런 관절염입니다. 그래서 이제 팔꿈치 내에 있는 연골 손상으로 인해서 움직일 때 뭐 갈리는 그런 증상보다는 저 뼈들이 연골 주변으로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팔을 쭉 삘 때라든지 구부릴 때라든지 그 끄트머리 동작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게 쪼끔 특징이 되겠죠. 그리고 이 뼈들이 점점 자라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그런 경적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을 주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각도도 점점 이제 좀 제한된 각도에서 쓰게 되고 그러고 쭉 펴려고 그러면은 약간의 통증이 생기고 구부리려고 할 때도 이제 충돌이 되면서 통증이 생기고 고런 것들이 이제 팔꿈치 관절염의 특징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관절경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할 때 보면은 요렇게 이게 팔꿈치 관절염 환자분 관절경 소견인데요. 이렇게 보면은 연골들이 꽤 살아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참 독특하죠. 연골이 대부분은 좀 살아 있고 대신 그 주변에 뼈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관절염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이 움직임이 제한이 오고 그 끄트머리 동작에서 이제 통증이 생기다 보니까 요거는 치료가 결국에는 그 뼈를 좀 다듬어 주고 정리를 해 주는 수술이 좀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봄비 님이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. 아까 그 내측 상과염 질문하셨던 분인데요. 그럼 제 팔꿈치 통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나요? 아니면 앞으로도 운동을 하지 않고 쉬는 게 더 나을까요? 어 그 내측 상과염에 도움되는 운동도 있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셔야 뭐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거를 일단 권장드리는데요. 예전에 이 팔꿈치 상과염에 대해서 제가 강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 참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. 스트레칭은 우리가 팔꿈치를 쭉 핀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이렇게 당겨 올려 가지고 그 10 초만 버티고 반대로 이렇게 내려 가지고 스트레칭해서 10 초만 버티고 고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이 힘줄들을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요. 만약에 이제 운동을 한다, 통증이 어느 정도 경감됐을 때는 그 힘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일반적으로 이런 구심성 운동이 아니라 편심성 운동이라 그래 가지고 힘은 주되 천천히 늘려가는 힘은 주되 이게 천천히 늘려가는 그러니까 뭐 물병이나 아니면 작은 아령으로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천천히 늘리면은 힘줄은 늘어나면서 힘은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신전성 운동이 조금은 도움은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고거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 에피소드 찾아 가지고 보시면 좀 도움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마도 이렇게 너무 무언가 꽉 쥐고 뭐 걸레를 많이 짠다든지 아니면 꽉 쥐고 그 뭐 운동을 한다든지 요런 게 좀 누적이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당분간은 요런 통증이 있을 때는 만약에 골프를 치거나 그러시면은 이 그립을 좀 바꾸든지 이 그립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운동을 하시되 요렇게 좀 그립을 요하는 운동들은 당분간은 좀 자제하시고 우선은 그런 스트레칭 운동과 고런 편심성 운동 위주로 좀 하면서 서서히 증상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"안녕하세요. 67세 된 여성인데 어느 날 팔꿈치가 아픈데 왜 그런 거지요? 좀 나았다가 만지면 다시 아프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." 왜 갑자기 아픈지요? 정보가 쪼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. 근데 눌러서 만지면은 이제 아프다는 것은 아까 그 질문하신 그 보피 님처럼 아마 이 상과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엘보, 테니스 엘보, 골프 엘보 외측 상과염, 내측 상과염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그게 힘줄의 문제다 보니까 또 힘줄은 팔꿈치 지나갈 때 이게 잘 만져지다 보니까 누르면 이게 아픈 게 특징이거든요. 특히 외측 상과는 바깥쪽, 내측 상과염은 안쪽. 그래서 아마도 고런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좀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쉬면은 좋아지고 스트레칭 쉴 때 좋아졌을 땐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은 이 재발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네. 또 이제 강의 쪼끔 더 하고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제 오늘 강의의 제목이 이제 "손이 아픈데 팔꿈치 관절염인가요?" 이 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팔꿈치 관절염인데 손이 아픈 이유는 결국은 우리 손으로 가는 신경들 많은 신경들이 이제 팔꿈치를 좀 지나가게 되거든요. 근데 대표적으로 이 척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아까 질문 주신 분처럼 이게 자극을 받으면은 팔꿈치에서 자극을 받으면 이 손까지 통증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척골신경이라는 게 우리가 이 약간 그 내측 앞쪽에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요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데요. 요 뒤쪽으로 지나갈 때 우리 이제 척골신경이 이 내측 요 안에 지나갈 때 이게 상당히 뼈에
쫙 붙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표면에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 한 번쯤은 이렇게 쾅 치어 가지고 이렇게 찌릿한 그런 느낌을 겪은 적이 있을 겁니다. 그게 다 이 척골신경 때문인데요. 척골신경이 이 뼈하고 딱 밀착이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 척골신경이 좀 눌리거나 자극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염증이 좀 그쪽으로 전달이 되거나 하다 보면은 이 증상이 그 척골신경 따라서 이 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 팔꿈치 관절염 때문에 이 척골신경 증상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. 여기 이 단면으로 그 관절염 환자의 단면으로 본 MRI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요 관절염이 관절 안에 있으면은 이제 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골은 꽤 살아 있는데 이 뼈가 주변에 좀 자라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척골 신경을 이렇게 압박을 주고 건드리고 그 주변에 염증을 이제 유발하게 되지요. 이분도 마찬가지고요. 연골은 꽤 살아 있는데 이 뼈가 옆으로 자라면서 이 척골 신경을 좀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이 척골신경이 저렇게 자극을 받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손이 팔꿈치보다는 이 손이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. 예, 팔꿈치 관절염 때문에 척골신경이 압박받았지만은 팔꿈치 통증보다는 이 손 통증으로 병원을 처음에 이제 오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쭉 하다 보면은 이제 팔꿈치 관절염 때문에 이 손이 아팠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 처음에는 이 통증으로 나타나고요. 척골신경이 이 손바닥 모든 신경을 다 모든 그 범위를 다 지배하는 건 아니고 특히 이게 네 번째, 다섯 번째 쪽으로 이제 손가락 그 신경을 좀 자극을 그 감각을 좀 담당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쪽에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또한 이 척골신경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손 사이사이 근육들을 좀 지배를 하게 됩니다. 그래 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 엄지와 검지 사이에 요 근육이 이제 그 척골신경이 좀 오랫동안 압박을 받게 되면 요런 식으로 점차 마르게 되거든요. 예. 이렇게 그냥 "오자 모양 만들어 보세요." 하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계속 그냥 꺼져 있는 푹 꺼져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게 됩니다. 그리고 뭐 종이를 잡고 이렇게 "당겨 보세요. 자 놓지 말고 당겨 보세요." 할 때 우리가 보통은 요런 식으로 이제 잡고 종이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근육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엄지를 이렇게 안으로 눌러주는 근육이 약해지다 보니까 손가락을 좀 과하게 요런 식으로 좀 누르려는 경향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좀 이학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척골신경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손가락을 구부리는 특히 네 번째, 다섯 번째 구부리는 이 심굴근건이 좀 마비가 오다 보니까 그 천굴근근이 좀 더 강하게 좀 구부리게 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구부려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기도 하고 "손을 모아 보세요." 할 때도 이제 새끼손가락이 잘 안 모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. 그리고 통증도 이 척골신경 지배되는 부위에 따라서 있다 보니까 이 손 증상이 불편해지고 힘이 약해지고 아프고 밤에 저리고 등등 그런 문제 때문에 왔는데 문제는 이런 병이 이 손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이 척골신경이 팔꿈치에서 눌려서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 그 신경 우리가 손이 저리면 그러면 다 팔꿈치 관절염이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손이 저렸을 때 가장 이제 흔하게 이 증상이 흔한 질환은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이거든요.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요 손바닥 그 안에 이 손목 터널 수근관이라고 하는 구성 그런 구조물을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 인대가 두툼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여기로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려 가지고 손이 저리게 되는데 그 누린 눌려서 저리게 되면은 이 척골신경과 다르게 1, 2, 3, 4의 절반까지 이제 저리게 되고요. 척골신경은 반대로 이 4의 절반과 5 번이 이제 저리게 되죠. 그래서 고게 좀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근데 대부분 "손이 저립니다." 하면은 아마 이 종목 정중신경이 압박이 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고 척골신경이 그 문제다 하면은 이거는 아마 저 위에 팔꿈치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가 좀 더
흔할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손이 저리다 하면은 어디가 저린지부터 좀 보시고요. 5개가 다 저리다 하면은 좀 더 상위 레벨에서 특히 이제 경추나 그렇죠. 예, 경추 디스크나 이제 목 질환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어디가 저린지에 따라서 우리가 고렇게 좀 감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코스모스 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"안녕하세요. 전 60세 여성인데 운동기구 줄로 잡아당기는 운동하다 팔꿈치가 찌릿하고 아프고 통증이 있어요. 가끔.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? 1년 전부터 아파 치료받다 안 나아서 중단했거든요." 아프면 치료받으셔야죠. 예. 뭐 팔꿈치 통증은 거진다 치료는 가능합니다. 가능한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느냐의 문제지 다 치료는 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운동기구 줄을 잡아당기는 운동하다 팔꿈치가 찌릿하고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아마도 아까 처음에 질문을 주셨던 분과 비슷하게 이 굴곡근, 그러니까 손을 구부리고 손가락을 쥐는 그 힘줄의 부착 끄트머리 지점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. 내측 상가염일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고거는 어떻게든 치료는 할 수는 있으니깐요. 예,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. 네. 어 굿 아자아자님. "저는 58세 여성인데요. 오래전부터 조금만 무거운 걸 오래 들고 있으면 팔꿈치가 구부릴 때 많이 아프네요. 무릎에서 계단 내려갈 때 딱딱 소리가 나요. 그리고 구부렸다 펼 때 뿌드득 소리가 나요." 마찬가지로 이제 이 그러니까 손목과 손가락으로 가는 힘을 많이 줬을 때는 그런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. 무릎은 소리가 잘 납니다 원래. 예.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도 뚝 소리 날 수도 있고 좀 걸어 다닐 때도 가끔씩 한 번씩 인대와 뼈의 마찰로 인해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, 이 소리 나는 것 자체가 병은 아닙니다. 뭐 한 번씩 나다가 또 이제 주변 근력이 강화되거나 스트레칭하다 보면 또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소리 나면서 뭐 통증이 동반된다든지 아니면 유난히 좀 심하게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은 한번 병원을 방문해서 그 원인을 좀 찾아봐야 할 텐데요. 근데 한 번씩 그렇게 좀 소리 나고 하는 것들은 우선은 근력 운동하면서 없어지는지 한번 관찰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 그리고 오민성 님 질문이 또 팔꿈치인 것 같아서 오민성 님 질문 받겠습니다. "안녕하세요. 저는 손가락이 다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구부리기 힘듭니다. 특히 모든 손가락 끝마디가 제일 아파요. 이것도 팔꿈치 관절염 때문에 그럴 수 있나요?" 손이 아플 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아픈 거는 사실은 이제 팔꿈치 관절염이 뭐 이렇게 전달이 되고 뭐 퍼지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. 이 팔꿈치 관절염 때문에 신경이 좀 자극을 받고 압박을 받아 가지고 이 손까지 통증이 내려갈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이제 아까 설명 드린 건데,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뻑뻑한 느낌이 있고 특히 이 손가락 끝마디가 이제 통증이 있다 하면은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, 손가락에도 관절염이 좀 잘 생기거든요. 특히 이제 손가락 끝마디에서 먼저 생기기 시작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골관절염, 이 많이 쓰고 거기에 있는 연골의 손상으로 인해서 뼈가 좀 삐쭉삐쭉 또 자라나고 좀 두툼해지고 그런 현상인데, 류마티스 관절염은 쪼끔 위치도 다르고 그리고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. 이 손가락 관절염은 좀 사실 그렇게 불편하고 확 아파지는 그런 시기가 있긴 있는데요. 좀 참고 약 드시면서 경과 보다 보면 또 나아질 수 있습니다. 물론 심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손가락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고 온찜질 자주 해 주시고 좀 견뎌 보시다 보면 또 잠잠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경과를 보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.
예,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. 아이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팔꿈치 관절염이 있을 때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하냐? 연골은 살아있고 연골은 꽤 살아있는데 사실 그 연골의 어떤 반응과 미세한 자극에 의해서 주변에 이제 뼈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뼈들이 자라난 것 때문에 팔이 움직이는 거가 제한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쩌다 보면은 그 자라난 뼈가 또 이렇게 부러져서 골절이 돼 가지고 이렇게 관절 안에 둥둥 떠다니고 그것 때문에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등등 그런 자라난 뼈 때문에 이제 불편감이 생기고 움직임에 이제 제한이 좀 나타나고 그 자라난 뼈 때문에 이 척골신경이 압박받아 가지고 손도 아파지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팔꿈치 관절염의 치료는 물론 약으로 좀 조절해 보고 아플 때마다 이제 주사로 조절을 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런 뼈들을 좀 깎아내고 다듬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좀 추천되긴 합니다.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관절염입니다. 예.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.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연골이 다 닳아 있고 뼈하고 뼈끼리 이제 맞닿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공간도 없을 뿐더러 관절염은 그냥 염증만 싹싹 좀 제거하고 그냥 통증만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지 실제로 이 관절염으로 인한 그런 불편감과 통증을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. 하지만 이 팔꿈치 관절염 같은 경우는 관절경으로 그렇게 자라난 뼈들을 제거하고 부러진 그런 뼈 조각들도 좀 없애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관절이 좀 펴지고 구부러질 수 있도록 그런 염증들을 다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면 어느 정도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. 관절염 자체의 진행을 그냥 막을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관절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불편감은 해소시킬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보여 드리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관절염 팔꿈치 관절염 이제 관절경 내시경 사진인데요. 먼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런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이 활막 반응들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염증 소견들이 쭉 전체적으로 있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활막들을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그런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데군데 보면은 이제 구부릴 때 이제 충돌이 되는 뼈가 요렇게 자라난 것이 있으면은 이런 절삭기를 이용해서 좀 깎아내 가지고 다듬고 그 부위가 이제 충돌이 안 되도록 깨끗하게 만드는 치료를 하고요. 마찬가지로 이 위쪽에 또 충돌되는 그런 부위들을 좀 찾아내 가지고 이 뼈를 절삭기로 윙 하는 절삭기로 이렇게 좀 어 깎아내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. 뒤쪽도 마찬가지로 팔을 쭉 폈을 때 이제 충돌이 되는 그런 뼈들을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절삭기로 깎아내고 청소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다듬는 그런 관절경으로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나중에 이 충돌되는 위치에 이런 뼈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좀 깨끗해지고 그리고 가장 불편했던 그런 증상들도 해소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입니다. 마취도 이 부분 마취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술도 뭐 1 시간 내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고 압박을 받는 부위들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해소를 시키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팔꿈치 관절염 때문에 손에 그런 저림 증상이 있거나 통증이 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를 어 아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. 왜냐면은 신경이 좀 압박을 오랫동안 받게 되면은 뭐 증상 통증과 이런 감각 이상 같은 거는 좀 회복이 가능하지만은 근력이 약해지고 근육이 좀 마비되는 증상은 수술해도 좀 회복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근력 약화 소견이 있거나 근육이 좀 말라가는 그런 소견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좀 조기에 빨리 이런 팔꿈치 관절염 때문은 아닌 건지 확인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네.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. 질문을 몇 가지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. 오영도 님, "원장님 O자를 만들어 보니까 오른손은 볼록 튀어나오는데 왼손은 안 나오네요.
수개월째 팔꿈치 주변 바깥쪽이 아파서 왼손에 주먹 쥐거나 뚜껑 딸 때 힘을 못 쓰고 있어. 저린 증상은 없는데 힘을 못 쓰고 왼팔을 쭉 펴면 팔꿈치 주변 바깥쪽이 아픈데 저거 저 같은 경우도 척골 신경 쪽인가요? 굉장히 지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. 주신 내용 바탕으로 봐도 그 척골 신경이 좀 압박을 받고 그런 눌림 현상이 이게 한 번에 한순간에 팍 생기는 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뼈가 점차 자라나고 염증이 누적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경을 압박받다 보니까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점차 멀쩡하게 지내다가 저렇게 힘이 없는 동작으로 이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더 힘이 없어지고 그 근육이 더 말라지기 전에 어 검사를 우선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실제로 이게 팔꿈치의 척골 신경 때문인지는 저 같은 전문가가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진찰을 좀 받아 보시는 거를 어 권장드립니다. 네. 원장님 옷자 만들었을 때 엄지손가락 부분 근육이 볼록 튀어나오게 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 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? 손가락을 볼록 다시 이게 신경 때문에 실제적으로 골근 사 골 골 사이에 있는 근육이 이게 위축이 되기 시작한 거면 사실은 운동으로 해결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쪼끔이라도 자극을 주어서 더 더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주먹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기구들 많지 않습니까? 고런 것들을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주무실 때 이거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게 주무실 때 자세도 중요하거든요. 주무실 때 이 팔을 절대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주무시지는 마세요. 그러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신경이 앞에 있다가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가는 신경이다 보니까 뒤에 있는 신경이 이제 구부리고 있으면 더 압박이 되고 더 눌려서 더 이런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래 가지고 그런 자세는 하지 마시고 주무실 때는 항상 팔을 쭉 펴고 좀 주무시는 게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? 그 검사는 우리 신경 근전도 검사를 우선 좀 받아야 되고요. 그리고 요런 신경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소염제를만 드셨을 때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영도 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은 봤을 때는 이게 척골신경 증상이 좀 맞는 것 같으니까 우선은 병원에서 고런 근전도 검사도 받아 보시고 근데 사실은 이제 임상적으로 증상이 너무 뚜렷하고 명확하면은 꼭 그렇게 바늘 찌르는 검사 없이도 그냥 팔꿈치에 진짜로 신경이 누르고 있는지 팔꿈치 MRI 검사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깐요. 우선은 검사를 좀 받아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. 팔꿈치에 딱딱 소리 나면서 통증인데 이런 것도 관절염 신호일까요? 음. 이게 팔꿈치 딱딱 소리 나는 게 가장 어려운 치료하기 좀 어려운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게 원인이 너무 다양하고 또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떤 검사를 하더라도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한 가지 좀 그래도 가능성이 높고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팔꿈치 안에도 추벽이라고 하는 연골도 아닌 것이 연골인 척하는 그런 조직이 가끔 두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특히 이제 이 요골뼈하고 그다음에 사음골 사이 공간에 그런데 그 녀석이 이제 가끔 뭐 멀쩡하게 있다가 이제 구부리고 필 때 거기서 걸려 가지고 이게 딸그락딸그락거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좀 손상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통증까지 유발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고런 문제일 수도 있어 가지고 그런 추벽 문제일 수도 있어 가지고 고거는 마찬가지로 우선 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단순히 딱딱 소리만 난다고 해서 '관절염의 신호다.'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딱딱 소리 관절염이 진짜로 딱딱 소리가 나려면 좀 꽤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자라난 뼈들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초기 증상으로 딱딱으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. 네.
공주님, 일할 땐 아프고 쉬면 괜찮은데 이럴 경우도 관절염일 수 있나요? 아니면 테니스 엘보 같은 건가요? 일할 때 아프고 쉬면 괜찮으면은 이제 그 힘줄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더 높죠. 이게 작동을 시키고 있는 그런 힘줄과 근육들의 통증이고 쉬면은 좀 편해지고 하면은 그 마찬가지로 이런 테니스 엘보나 아니면 골프 엘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그 질환이 의심된다 하면은 우선은 안전하고 또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스트레칭부터 한번 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. 통증이 있을 땐 쉬는 게 좋은가요? 아니면 가볍게라도 움직이는 게 나은가요? 어떤 부위에 어떤 통증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.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절에서 생기는 통증은 우선은 그냥 쉬고 뭐 원인을 밝혀지기 전까지는 좀 쉬어 주는 게 좀 확률적으로 더 안전합니다. 수술하지 않고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또 관절 움직임이 회복이 되나요?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? 이게 그 팔꿈치 관절염에 대한 질문이시면은 요게 좀 까다로운 그 부분인데요. 그게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습니다. 왜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뼈하고 뼈끼리 이제 충돌되고 있는 부위를 우리가 그냥 아무리 그 재활 운동해서 그걸 없앨 수는 없거든요.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유연성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근력을 키우거나 그게 이제 주된 기능인데 그런 물리적으로 충돌되고 있는 뼈를 재활 운동으로 없애거나 그거를 뭐 극복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팔꿈치 관절염일 때 관절 운동 움직임이 제한이 왔을 때는 재활 운동으로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거는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인공 팔꿈치 관절 수술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고려해야 하나요? 젊은 사람에게도 하나요? 팔꿈치 관절, 이 무릎 관절염, 고관절 관절염, 뭐 거의 교과서처럼 이제 관절염이 진행이 됐을 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답이 되고 그게 그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지만은 팔꿈치 관절염, 특히 골관절염, 그런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연골은 꽤 살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우리가 인공관절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연골이 많이 달아 있어 가지고 뼈하고 뼈끼리 맞닿으면서 이게 생기는 그런 통증을 없애고 그거를 좀 치환시킴으로써 새로운 관절로 좀 바꾸는 그런 수술을 얘기하는 건데 팔꿈치 관절염 같은 경우는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 연골이 살아있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예, 대신 이 팔꿈치 관절염 때문에 이 자라난 뼈들 고런 거를 좀 다듬어 주는 것이 이게 근본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그 골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팔꿈치 관절염은 인공관절을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. 팔꿈치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하면은 대부분은 뭐 다른 염증성 관절염,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리고 팔꿈치 관절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경적 관절로 굉장히 안전한 관절인데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힌지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힌지가 들어간 인공관절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똑같이 사용하고 쓰고 운동하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실패하고 마모되고 망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팔꿈치 관절염에 대한 인공관절 수술은 아주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야 됩니다. 다른 그 무릎이나 고관절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네.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비 오는데 비온디를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